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주말 아침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김우연입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덥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급격하게 겨울이 찾아온 요즘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날씨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요. 나가실 때 옷 따스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우리 날씨처럼 국내 증시도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월요일 한번 볼까요? 2,500선에서 코스피가 종가를 형성했는데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는 2,400선에서 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한 주간만 지수를 따져봐도 100포인트 가까운 이 큰 격차,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시장인데요. 이렇게 시장에 급격하게 변동성이 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투자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니 키워드림의 이번 주 새로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실 분인데요. 특히 종목의 바닥, 이 종가, 저가를 찾는 데 굉장히 특화된 분이시라고 합니다. 한선호 전문가님 오늘 처음으로 함께 보려고 해요.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한선호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또 활짝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 소개를 한번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방송 쪽에서는 제가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 경력으로는 한 18년가량이 되었으며 상당히 좀 재미있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호 종목들, 제 이름과 같이 이 선호 종목들만 좀 모아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발상의 전환이 조금은 여태까지 들었던 전문가들과는 좀 다른 그런 색깔의 매매가 아마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저 한선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실전 투자대의 경력이 좀 많아요. 실전 투자를 한 3년, 4년 정도 제가 혼자 트레이딩을 하면서 상위 1% 정도 실력을 갈고 닦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여의도 호랑이 소속, 그리고 제가 주특기로 볼 수 있는 건 최저가 빌드업 트레이딩, 그다음 시장 자금 순환을 이용한 단기 수익 극대화, 그리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매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 방법을 자세하게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선우 전문가님 머니 키워드림에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종목들의 바닥을 찾는 방법 오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비법 마구마구 저희한테 전수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1시간 동안 주말 아침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과 이슈 체크해 보면서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점검해 볼 예정이고요. 다음에 전문가님만의 기법 강의 들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바로 투자해 볼 만한 히든 종목 3가지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선호 전문가님과 저희가 주말에만 이렇게 한 번씩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장 전략이랑 종목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시니까 잠시 후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문가님과 이번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상황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이슈도 체크해봐야 할까요?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좀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주말 공매도 금지 소식에 시장이 환호하며 정말 좋은 시세를 보였죠. 너무나도 큰 시세를
사실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배도 금지가 뭐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로 불러올 수는 있지만 사실 오랜 시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매물 압박에 의해 조금은 하락했던 날이 4일 정도 연속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다소 좀 실망스러운 그런 장세를 보였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외국인들 포지션은 제가 보기에는 선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물에서는 매수. 물론 공매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지를 했다라고 해서 왜 꼭 호재가 아니냐면 어떤 종목을 들어올 때 이들은 약간 해칭 거래를 해요. 그래서 매도를 같이 이렇게 합성 포지션으로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공매도를 아예 제한을 걸어버리면은 외국인은 당연히 선물을 많이 매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현물은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시장 상황은 다시 달라지는 그런 흐름에 의해 또 수익을 만들거나 뭐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금요일까지는 현물에서는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어요. 하지만 선물에서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수급적으로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단지 너무 급하게 올랐던 시세가 조금은 빠르게 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파동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 자 주식 흐름은 어쨌든 시세를 꺾어 올리기 위해서는 차트로 한번 보면은 하락을 해요 시세가. 근데 상방으로 뚫어낸 다음에 다시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라면 이걸 다시 취합하고 난 뒤에 이평선을 정배열을 만들 가능성이 높죠. 주가지수도 그런 식으로 살펴보신다라면 급등 뒤 추세 흐름을 바꾼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다음 주 전망이 저는 괜찮다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자 사실 파월 인터뷰가 있었죠. 파월 인터뷰에서 한번 요약해 보면 목표하는 시장 전망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성은 2% 정도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3%대가 나오고 있어요. 파월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맞춰가기에는 다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요즘에 어때요?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사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드는 거는 고용 지표, 그다음 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주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2%대에 근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섣부르게 금리 하락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 앞으로 몇 개월 뒤의 미래예요. 당연히 금리는 하락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다면 금리 하락 소식이 들리고 주식 투자라는 게 오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오를까요? 당연히 저는 지금부터 시장 흐름을 맞춰서 준비하다가 또 정말 그러한 호재가 발생이 됐다? 정말 그럼 너무나도 높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망은 시황은 예상을 하되 내가 지금 시장에서 또 키 맞추기 또 종목 밸런스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시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KDI에서 내년 성장률을 사실 2.3%에서 2.2% 하향했어요.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이고 이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많이 낮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증시에는 무리가 없는 그런 경제 지표로 나왔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출근을 하면서 들려왔던 소식이 있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꺾어 올리면서 상승으로 2% 이상 그렇게 상승으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장 마감으로 들려온 소식이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 뉴스를 좀 나왔고 그 뉴스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등급을 하향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투자 전망을 좀 한 단계 낮추면서 미국의 조금 이 신용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의 상승을 마감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장할 때 나스닥 선물부터 시세가 조금은 약세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전 2011년 되돌아가서 보면 미국이 그때 당시 신용 등급 지금과 같아요. 등급 하향을 한 건 아니고 전망을 바꿨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그 데이터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아마
누구나도 관심이 많고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요 이런 부분들, 리튬 가격 이런 것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전기차 시장 장악하게 두지 않을 것.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는데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 시대가 많이 좋죠. 정말 강세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관련돼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주식시장에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또 단기적으로 편입을 하면서 운영을 해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본다라면 물론 비트코인 관련주를 관심을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색깔이 다른 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또 있잖아요. NFT 관련주 또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쪽으로 이 시세가 오면 또 그 다음 시세 이 순환매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간을 안다라면 이 업종이 꼭 떴다고 이걸 공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노선을 좀 갈아타면서 또 더 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저와 함께 앞으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좋게 본 부분이 이런 거예요. 디즈니 분기순이익 예상치 상회. 새롭잖아요. 여지껏 최근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랑 너무 다른 느낌이잖아요. 최근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디즈니, 미디어 콘텐츠 업종. 시장에서는 다소 소외될 수 있죠. 예전에 뭐 사실 우리나라 뭐 오징어 게임 핫하고 K 드라마 열풍 핫할 때 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 뒤는 2차 전지나 반도체 HBM 관련주에 눌려서 사실 바닥권을 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증시에서 디즈니 분기순이익 예상치 상에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나가야죠. 이전에 좋았던 거를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바뀌어 나가야 돼요.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주식 투자인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정말로 좋은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제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었고요, 저번 주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비만 치료제. 사실 이에 관련돼서 관련주들은 이미 뭐 강한 상태를 다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미 승인이 났다, 연내에 출시한다. 이런 부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시세를 많이 한 상태에서 승인이 났다는 솔직히 재료 소멸이에요. 끝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왜 승인이 됐는데 왜 더 안 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 비만 관련주예요. 왜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왜 여기서 안 가고 더 내려와? 금요일날 왜 급락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후행성으로 주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시세를 만들고 올라왔던 종목은 이런 승인이나 확정 이런 거에는 주식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이게 새로운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부분에서 꼭 좋은 시세가 나오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더 승인이 됐다. 확정은 안 좋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내 10조 쏟아붓는다. SK하이닉스 초강수. 저는 이런 뉴스는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 SK하이닉스 투자 소식은 무조건 반도체 업종으로는 좋은 그런 소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공매도 안 줄었다. 이틀간 급등락은 뭐 단타타. 사실 이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더 드리기에는 공매도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매도 쪽이 오히려 증시에는 좀 나쁘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있죠. 뭐 사실 뭐 기간을 90일로 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들만 이렇게 더 풀어주고 이런 제도 개선은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 장치를 아예 없애는 건 사실상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뭐 이 관련주들도 정말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충남 아산에서 빈대, 이 빈대 관련주, 그다음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이렇게 좀 강세의 시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주요 이슈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다음 주 시장 예상이요. 금요일 날 나왔던 장 마감 후 좀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파두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일단 파두가 상장 당시에 너무나도 높은 가격을 설정을 받았어요. 한 1조 5천억 정도를 받았던 그 시가총액인데 사실상 이번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억이 나왔어요. 뭐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반도체 1조 5천억짜리 회사가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3억?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엄청나게 이거는 실적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 하한가 그리고 금요일 날 20% 추가하라. 이렇게 좀 급락을 했는데 사실 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 종목에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이니까. 그런데 이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한미반도체가 3분기 영업이익이 29억, 전년 대비 91%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하한가에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물론 걱정스러울 거예요. 근데 최근 시세까지도 금요일까지도 아마 7%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내려가더라도 사실상 높은 손실 구간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투자 심리가 HBM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던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다음 뭐 프로텍 이런 관련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좀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중소형 관련 반도체 종목이죠. 여기에서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중소형 관련 반도체 종목이 안 좋을 것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유지하고 시장의 지수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당분간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저는 저번 주부터 게임주, 미디어, 컨텐츠, 엔터 너무나도 좋게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게임주들 증권사 전망치 다 하향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위메이드 크래프톤 실적이 너무나도 좋게 나온 거예요. 예상치보다 너무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해버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은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해요. 항상 신선한 걸 좋아하지 이전에 이미 누구나 아는 거에 대한 매력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메이드 크래프톤 게임주가 같다? 근데 사실 SM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SM 실적도 전망치보다 약 한 50억 정도 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JYP는 저는 개인적으로 JYP 좋아하는 회사로서 이 예상 전망치가 정말 잘 나올 것이다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에 맞게 오히려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일단 일본 매출이 많이 올라왔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오는 사실 지금 3분기는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이에 맞게 종목들 밸류가 다시 제 가치가 선정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 부분을 예상한다면 어떤 회사가 좋은 실적을 발휘할지 어떤 회사가 좀 안 좋은 실적이 내가 피해야 될지 이런 산업 분석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주가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기대감에 올라가고 난 뒤에 이 합당하는 매출 실적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의 가격은 당연히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주 2차 전지 반등 전 예상합니다. 반도체 실적에 따른 중소형 반도체들은 좀 당분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JYP로 인해 엔터나 이런 관련주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한선호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 그리고 이슈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 일단 간단하게 예측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중소형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나 엔터, 게임 또 이런 관련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시장 분석하고 빠르게 변하는 이슈들 대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런 이슈 체크해드리고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봐야 하는지 콕콕 집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이 검은색 박스 보이시죠?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켠 채로 화면 가까이로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주시고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나오는 거 보이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참여 코드 걸려 있습니다. 1212 누르면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 안에 있는 내용 전문가님이 또 주시는 내용들 모두 무료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바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참여 코드 동일하게 1212입니다. 오늘 전문가님도 처음 머니 키워드를 찾아주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말 아침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제 드디어 전문가님만의 기법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법인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은 이 빌드업 매매 기법이라는 걸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장 이야기,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약간 격양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는 부분들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빠르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그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빌드업 매매 기법은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기술이 있고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다라면 저와 함께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이 기법은 리스크가 정말 적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 그 시세는 바로 빠르게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 진입을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해요. 모든 거는 주가의 지지 국면. 이 지지 국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지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 주가가 밀리지 않고 그 유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을 보실 때 또는 일봉이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일봉이 있고 분봉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분봉을 3분으로 쪼개서 볼 수 있고 또는 5분으로 볼 수 있고 또는 30분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분봉을 또 3일선을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건 지표 설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인지 나중에 이제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기 최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노림. 하나 가장 좋은 이야기죠. 누구나 다 단기 최저가에서 내가 가장 싸게 사고 싶은 그 구간이 진짜 나와요. 그런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살피셔야 돼요. 절대 주식 투자는 차트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그 기업을 내가 정말 빠져서 이 기업만 파서 뭐 박사가 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공시를 이해하고 시장 업종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업종인지 섹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살피면서 하나하나 내가 습득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돈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체크해서 이에 맞게 매수 종목을 뽑아 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조금 귀엽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고양이 표정으로 한번 보세요. 자, 주식 매수 단계예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산다고? 이게 과연 올라갈까? 이 갸우뚱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예, 이런 느낌으로 진짜 진입을 해요. 저조차도 그래요. 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자, 주식을 이제 매수를 했다면 우리가 홀딩하고 가지고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런 표정이에요. 주식 홀딩 단계 빠지지도 않고 매수가에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막 반응을 보여요. 좀 지켜보게 되겠죠. 당연히 뭐 기분 좋게 수익 구간은 아니니까요. 뭐 조금의 수익 구간이겠죠. 근데 이제 매도할 때는 진짜 놀래요. 너무 며칠 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 매수가에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18%, 20%, 25% 이러한 수익률이 발생된다라면 사실상 너무나도 기분 좋은 수익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는 표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가는 그 시세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차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누구나 지지선은 달라요. 뭐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61선 지지를 받는다고 살 수도 있어요. 누구도 살 수도 있고 누구나 안 살 수도 있고 또 이 지지선이 유지가 돼서 우상향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종목들은 여러분 많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승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런 급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상 주식은 좀 쏟고 이게 하락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들어가는 편이 좀 더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며칠 동안 급락을 하면서 주가를 저점을 형성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왜 여기에서 이격이 벌어진 이 상태가 매수 타점이 나왔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에서 한번 설명을 일단 이 부분만 좀 더 드리고 갈게요. 자, 이격도 체크.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격도가 뭐냐면 주가의 이런 이평선과 이 캔들이 떨어져 있는 이 구간을 이격도라고 하거든요. 그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종목 뉴스 체크. 그다음 3일 종가선에 닿으면 안 됨. RSI 보조 지표. 이 RSI 보조 지표를 30분봉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장에서 넘어가시면 자, 한올바이오파마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물론 한올바이오파마의 내역들, 이력들 이런 부분을 알고 매매한다라면 더 좋겠죠. 사실상 최근에 급등했던 거는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을 이뮤노반트로 했어요. 미국에 있는. 그 이뮤노반트가 임상 실험을 이전에 콜레스테롤 증가로 한번 무산이 됐어요. 중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이뮤노반트가 그날 110% 정도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한올바이오파마가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까지도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증시 하락과 더불어 하락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회사는 아직 데이터 뉴스를 검색하겠죠. 그런데 별로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급등에 의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또 시장에 하락 압박이 있다 보니 좀 빠졌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흐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걸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5일선이 아닌 3일선으로 설정을 해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3일선에 다 닿으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30분 봉이에요. 이게 30분 봉, 분으로 세팅 30분이에요. 30분 봉으로 보는 진입 지점 체크. 3일 종가선과 멀어져 있으며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 그게 뭐냐? 이 파란색이 3일 종가선인데 여기에 다 닿아요. 이런 식으로 닿으면서 떨어지면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진 날이 언제예요? 이날이에요. 3일 종가선에 닿지 않고 RSI가 과매도권에 빠져서 내려왔지만 유지를 해주는. 그 다음 날도 당연히 그 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RSI 과매도. 그러니까 지금 평소보다 매도가 너무 많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매수 타점이 가장 좋은 건 과매도에서 과매수 또는 과매도 구간을 올라올 때 이런 구간이 다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수 타점을 잡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나? 자,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봉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봉. 한올바이오파 시세율은 최저가. 그때 말씀드린 이 지점이에요. 여기가 28,900원이었어요. 근데 며칠 뒤, 7거래일 뒤에 36,000원, 25%가 상승됐어요. 사실상 너무 좋은 매매 기술이에요, 여러분. 3일 종가선에 맞지 않았다는 건 주가가 이격이 덜 벌어졌다. 하지만 그 3일 종가선에 닿지 않은 거는 그만큼 이격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확 빠진 거예요. 그 빠진 상태에서 내가 이 회사의 이슈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본다라면 제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뮤노한테랑 문제가 없고 중국에 있는 하버바이오 매드랑도 앞으로 기술 유전이나 기술 신약 개발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할 거야. 그다음 대웅제약이 대주주죠. 대웅제약 시세는 어떤가?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주가의 스토리를 팩트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좋아요. 한올바이오파만 그렇고 뭐 또 어떤 종목은 그렇고 그런 대입이 있어요. 대주주랑 관계, 기술 개발 이전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깨차고 있는 편이 좋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접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보기 좋은 흐름으로 끌어올리며 25% 정말 좋은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시세 더 높았어요. 못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내가 뭘 알고 여기에서 갖고 있어서 이걸 상한가 먹어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어렵다라고 봐요, 오히려. 근데 내려온 종목을 저점에서 공략하는 거,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런 종목들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여기서 선택해 나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종목 뉴스나 이런 걸 다 살피고 외국인 수급 이런 거 살펴서 제외할 때 이렇게 내려온 종목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종목 수가 2,500개, 600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은 몇 개 안 되시잖아요. 사실 제가 보는 시장은 대부분 거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목에서 제가 추려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종목 드림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여러분들 사실 드림텍 처음 보실 거예요. 또 드림텍이라는 종목도. 자, 드림텍 차트는 6거래일째 하락 진행 중 매수 시점이 발생됐다. 어떻게 발생이 됐냐? 자, 아까 제가 첫 장에서 이 기법 설명했던 그 종목이에요. 자, 떨어졌는데 여기 이건 완벽하게 그냥 나와요. 이 3일 종가선에 아예 닿지 않은 이 양봉 캔들이 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30분 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자, 분봉 30분이에요. 자, 3일 종가선과 멀어져 있으면 RSI 지표선 과매도 구간. 자, 보세요. 3일 종가선에 닿지 않고 주가가 이격이 이제 벌어지면서 저는 1차 매수 타점으로 봤어요. 하지만 그 뒤에 2차 매수 날 한 번 더. 이날은 좀 시장이 더 급락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시장적인 악재가 있었던 거죠. 파월의 이야기가 있었던 아니면 무슨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든 그렇게 한 번 더 매수 시점을 주고 그래봤자 뭐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RSI가 과매도권에서 다시 올라올 때 주가도 자연스럽게 회복을 어느 정도 그려가는 바닥을 만들었고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왔죠. 주가는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럼 여기에서도 내려가면 올라가고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너무 1차원적으로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만 같고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위에서 내동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것만 같으니까. 그런 종목은 2,500개에서 10개도 안 돼요. 계속 올라가는 경주마처럼 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나는 쉽게 얻어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한다라면 언젠가는 무조건 물려서 내려와서 힘들게 될 거예요. 복구가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낮은 타점에서 들어가는 매매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드림텍은 3거래일이에요. 더 짧았어요. 2라고 표시했는데 매수한 날까지 포함을 시켜볼게요. 그럼 1, 2, 3이에요. 3거래일 9,260원에서 11,300원까지 22%. 다 못 챙겼더라도 15% 이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양봉을 한번 쭉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 매도를 왜 하겠어요? 양봉으로 쭉 올라왔는데 다음날 무조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다음날 음봉을 만들고 좀 고가를 찍고 빠질 때 내가 매도했다. 그런다면 충분히 15%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업 매매 기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이라 다소 생소하고 어렵고 또 뭐 그냥 저점에 있는 종목 올라간 것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격도가 벌어지고 RSI가 빠졌다. 이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주가는 질줄줄줄 내려오거나 또는 이런 급등, V자 파동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게 오히려 V자 반등을 하기가 더 좋은 게 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빠질 때 이렇게 내가 속아서 무서워서 파는 그런 경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 기법을 다음 기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주에 제가 좀 재미를 좀 크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큐로셀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고 동일해요. 신규 상장 기법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큐로셀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상장을 하고 금요일 날 시대인데요. 자, 보시면 일봉인데도 불구하고 캔들이 2개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었냐? 제가 스토리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누구는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처음 보거나 뭐 이 종목을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선택을 했고 들어가게 됐냐? 저는 이 종목이 불과 한 5개월, 6개월 전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꿈의 항암제라고 이슈가 정말 크게 됐어요. 그 장외 거래를 할 때였죠. 그때는 이제 비상장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 큐로셀이라는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깨고 있었고, 이 종목이 나오면 무조건 매매해야지 라는 생각을 이미 몇 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진짜 당일날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길래 그 타점을 잡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밑꼬리를 달아서 11%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저는 수익 구간에. 그 다음에 30% 상승, 41%의 수익이 이틀 만에 올라와 버린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신규 상장 공략 방법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봉에서는 우리가 분석할 게 없어요. 3분봉을 필수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까는 30분이고 이번엔 3분이에요. 그 3분을 체크하는 부분, 거래 대금이 나오고 골파기가 확인이 되냐, 이 부분이 나올 때 우리가 진입을 하면 되는데요.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3분봉이에요. 3분봉 시세. 골파기가 뭐냐? 주가가 물론 상장하고 좋지는 못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시세를 봤어요. 정말. 이 종목을 왜냐? 원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밋밋한 시세에서는 사실상 좀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50대 50도 잡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떤 구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주가가 쭉 미끄러뜨려요. 이때 물론 두렵죠. 왜냐하면 이때가 2만 원을 이탈하는 시세였어요. 2만 원 이탈해서 18,200원까지 쭉 내려꼽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시세 변동성도 너무 빠른데. 그럼 그 뒤에 시세 만들어진 시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내려오고 그 뒤에 이 횡보하던 지점을 올라서 버려요. 이럴 때 매수 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골파기라는 거예요. 사실 겁 많고 너는 더 빠질 것 같은 그 무서움을 느낀 사람들은 나가. 대신에 그 뒤에 저가에서 더 매수세를 유입해서 주가를 이전 횡보하던 지점을 돌파해 올려. 그러더니 올라가요. 이때부터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제발 좀 내려와라. 난 네 저점에서 살 수 있다. 라는 확신이 거의 생기거든요. 그 뒤에는 매도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더니 다음날 시초가부터 해서 쏘더니 30% 상한가 안착.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 기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등락 파동이 엄청나게 세요. 너무나도 세서 여러분들이 좀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3분봉을 꼭 체크해서 이런 골파기가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체크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누구보다 기술적으로 타점으로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제 매매 원칙이랑은 좀 달라요. 리스크가 높고 어떻게 보면 하이 리턴은 맞지만 리스크가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세 파동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떨 때는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컨택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흐름으로 움직여요. 물론 컨택은 우주항공 관련주예요. 정말 색깔이 달라요. 하지만 이 증시의 특성, 이 플로우라는 게 약간은 비슷한 흐름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큐로스의 상승에 물론 당일은 밑꼬리도 제대로 못 만들고 하락. 하지만 그 뒤에 큐로스의 상승에 따라붙는 상승. 이런 부분에 짝짓기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내가 항상 취합해서 넣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두 가지 기법 배워봤어요. 빌드업 기법, 단기적으로 최저점을 우리가 분할로 매수하는 기법이고요. 신규 상장 종목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된 큐로셀이라는 종목, 금요일장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인데요. 발굴하실 수 있었던 기법 배워봤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으시는 기법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참여해보시죠.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나가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화면 가까이에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딱 뜨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참여 코드 눌러주세요 라고 나오시면 1212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샵 3772번입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발생하고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바로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참여 코드 1212 누르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희 기법 들어봤고요. 이제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꿀팁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분산, 내가 어떤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은 뭐 쉽게 누구나 어느 정도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같은 업종의 종목을 2개 이상 담지 않을 것. 내가 적어도 내가 산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인지 2차 전지 관련주인지 뭐 OLED 관련 종목인지 카메라 관련 종목인지 대략은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모르고 매매를 한다? 나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발전하고 나아가려면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그렇게 분산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같은 업종의 종목을 2개 이상 담지 말고 비중은 되도록 분산을 해야 돼요. 한 종목에 많이 쏠리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종목이 많이 내려가면 절대 손절이 나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투자 금액이 높아질수록 하락률에 따른 손실 금액이 너무나도 커 보여요. 주식은 사실 심리 게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심리에서 안정감을 찾으시려면 분산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쏠림 그렇게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익을 쫓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욕심을 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내가 농사를 짓고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걸 계속 내가 쫓게 되고 급등하는 종목만 쫓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계좌는 내동매매로 그 주가의 고점만 대부분 잡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돈 자금이라는 흐름이 나를 거쳐서 지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분산을 잘해두고 시장을 이해하고 어떤 업종이 좋고 어떤 섹터가 강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깔아둔다면 돈은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게임주, 최근에 저서 이제 게임주라는 업종을 한번 말씀드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뭐 화장품, AI 관련주 사실 너무나도 많죠. 더 섹터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산을 어떻게 뭐 여기는 2종목, 여기도 2종목, 뭐 여기는 한 종목, 여기는 두 종목, 뭐 한 종목 이런 식으로 분산을 꼭 해두셔야 돼요.
뭐 2차 전지에 6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분산인가요? 이거 분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몰빵하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 뭐 에코프로를 뭐 넣어볼 수도 있고 윤성 FNC라는 2차 전지 종목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에서 2개 정도를 보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주가 좋잖아요. 뭐 위메이드는 강세로 뭐 52%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어요. 하지만 그런 위메이드 수익이 좋다? 그럼 수익을 챙기고 윤성 FNC가 많이 내려와서 마이너스 34%다? 나올 수 있죠. 주식시장 34%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 수익을 본 자금을 어디에 활용해요? 여기에 활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반도체는 어려웠고 2차 전지가 반등을 다시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또 살피면서 2차 전지를 담아본다라면 당연히 그 뒤에 시세는 또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한 종목을 나왔다. 그럼 새롭게 업종을 구비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쪽만 있는 것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또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 괜찮을 거잖아요. 엔터 관련이나 이런 관련 종목들도 내가 꼭 매수를 넣으면서 시장의 흐름,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요. 한 개 업종이 강하게 가면 그쪽으로만 자금이 쏠려요. 그럼 나는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소외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3가지로 정리해서 꿀팁 주셨어요. 참고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공략해볼 만한 히든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를 통해서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카메라 켠 채로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QR코드로 휴대폰 가져다가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초, 2초 저도 기다리니까 링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212 누르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 전문가님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공개해 주실 히든 종목들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 다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지 안전한 투자, 단기적으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슈까지 모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한선호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이고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선호 전문가님의 3가지 히든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제가 가져온 종목은 MC넥스, 제넥신, BI 매트릭스 이렇게 3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빠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팩트만 찝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3분기 실적 좋은 전망이 되고 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 1조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럼 우리가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거기다가 추세도 제가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강조를 드린 게 이미 올라가고 난 뒤에 좋다 이야기 누구나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아요. 지금부터 올라갈 재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고 그런 흐름이 나올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MC넥스 물론 생소한 회사일 수 있어요. 카메라 전장 부품에 투입되는 그런 회사로 최근에 폴더블 관련해서 그 카메라로만 이미 매출이 상당히 올라온 회사예요. 여기에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수요 증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더 완성형이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른 카메라까지 매출 실적이 더 발전한다면 매출이 충분히 1조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흐름 보시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다가 사실 이때만 해도 저는 그래요. MC넥스를 대략 알고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좋지? 사실 어느 정도 저가에서 가격 형상을 만들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 골든크로스, 정배열이 가장 좋은 흐름인데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캔들을 위로 올려둔 상태예요. 근데 최근 하락장인데 어때요? 여러분, 얌전합니다. 이제는 가격을 하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주가를 정배열시키면서 어느 날 양봉으로 쭉 올리면서 가격 구간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MC넥스라는 종목 앞으로 몇 개월, 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살피면서 내 매수권 안에 두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저점이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또 기다렸다가 저점이면 사고 이런 트레이딩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살피셔야 될 종목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시면 MCX 간단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들도 상당히 좋은 상태. 자, 그리고 다음. 자, 사실 이 제넥시는 제가 가져올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저는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그 뒤에 대부분 그래도 한 번씩은 살려줘요. 예를 들어 신풍제약 같은 경우 많이 내려가지만 한 번씩 살려주잖아요. 어느 정도 급등을 해주는데 유독 제넥신만 진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려에 계신 분들이 많을까 봐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새롭게 매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면 필요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리다시피 한없이 내려왔어요. 정말 한없이 내려왔지만 왜 지금 이제 관심을 두냐? 여기에서 추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사실 가격 구간이 이제는 너무 리스크가 적어요.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이 한 단계, 두 단계 하향해서 진짜 국내 증시가 박살이 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싼 건 많아요. 하지만 올라갈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명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자, 제넥신 지속 빈혈 치료제 GX24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이 품목허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왔던 이슈에 반응을 안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뒤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아 성장형 치료제가 중국에서 다시 임상 절차, 치료제 허가를 받기 위해 지금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혁신 항암제 i7, 이 GX-i7이 지금 순항 중이에요. 요즘에 종근당에서 기술 수출을 했죠. ABL 바이오에서는 상당히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고요. 이런 쪽으로 한번 정말 큰 선물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혁신 면역 항암제가 기술력도 괜찮고 해외 글로벌 빅파마에서 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소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35,000, 12,000, 15,000, 43,000, 7만 주. 나쁘지 않은 수량이에요. 아직은 이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단가를 더 맞춰놓을 거예요. 그 뒤에 호재를 한두 개씩 던지면서 주가가 낮잖아요. 이제부터 쭉쭉쭉 올라간다면 충분히 앞으로 전망이 저는 제넥시는 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종목이 하나 남아있어요. 네, 마지막 종목. 네. 이거는 여러분들 또 생소해요. 제가 큐로셀을 얘기하면서 아까 컨택이라는 종목도 이야기했죠. BI 매트릭스. 오히려 컨택 우주항공 관련이에요. BI 매트릭스가 영위하고 있는 업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보시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BI 분야의 전문기업. AI 관련 이런 쪽으로 시장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죠. 하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챗 GPT도 대부분 이제 재료 소멸이 되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완전히 죽을 테마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인공지능에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는 성격이 저는 오히려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재미있는 게 국제 과제 수행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상 국무총리 수상을 하면서 앞으로 나라에서 발전하는 그런 국제 과제들 이 회사에 던져줘서 이 회사가 받는다. 그런 공시에도 충분히 주가가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AI 관련주로는 시세 탄력이 둔화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새로운 종목이 시세 분출을 하니까 이 부분 꼭 염두하시고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선호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3가지였습니다. MC넥스, 제넥신, BI 매트릭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전문가님과 함께 안전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아침 오늘 처음 함께 한선호 전문가님인데요. 시간 정말 빨리 갔죠. 아쉽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머니 키워드 드림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